부동산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치기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스템 사태 네.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의 대형 횡령 사건이 터졌는데요. 네. 1,8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자금 담당 직원 한 명이 횡령한 사건입니다. 네. 회사는 일단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회사 통장에 1,880억 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네. 상장사 같으면은 회사의 회계 관리가 계속 엄격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또 네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빼낼 수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네네. 이게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된 겁니까? 일단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은요. 지난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공시라는 것은 주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해 첫날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가 됐고요. 거래소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 측 주장은 12월 말에 연말 결산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를 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미 이 씨는 잠적한 상태였고 이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회사 돈을 빼내서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네. 어제 이제 이 이모 씨가 집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집에서 1kg짜리 금괴 45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범이 있었는지 또 나머지 횡령 자금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금괴도 다 찾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떤 회사예요? 생각보다 좀 큰 회사입니다. 예. 임플란트 회사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에서는 1위고요. 예. 글로벌에서는 한 4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주식을 전부 더한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이 회사의 주식 100%를 값어치로 따지면 2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이 2022년도 예상 매출이 9,500억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올해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회사였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허술한 재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예.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 의료기기 업종 상장사 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또 가장 높은 회사거든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이 회사를 우량 회사로 보고 있었고, 네. 외국인들의 투자도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국내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그리고 재무 관리 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에서 분기마다 감사 다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못 찾아낸 거예요? 안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약간 미스테리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회사 측의 얘기로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이모 씨가 회사를 속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더구나 짧은 기간에 이 큰 금액의 횡령이 일어나다 보니까 회사가 인지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결국엔 이런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회사 말이 사실이라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요. 네. 사실 CFO라든지 재무 담당 팀장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1, 2천만 원도 아니고 네. 금액이 1,880억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을 중심으로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회계 전문가들은 외부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만 잘 재무제표에다 써놨다라고 하면 네. 분기감사에서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분기감사의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연말에만 딱 한 차례 은행조회서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은행조회서라는 게 은행에 정말 해당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연말에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씨가 연말 이전에 약간 허술한 분기 감사들은 재무제표를 잘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맞춰놓고 안 걸리게 넘어가고 네. 연말에 이 돈을 다시 채워놓으려 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횡령을 감행한 이모 씨가 12월 중순에 횡령자금으로 투자했던 동진세미케의 주식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했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연말 회계감사를 생각하고 했던 행동 아니냐. 은행조회까지 해야 되는 연말감사를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 전부 지금 회계감사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네네.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근데 좀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40대 직원이란 사람 네. 횡령한 돈으로 대규모 주식 투자를 그것도 자신의 명의로 했어요. 횡령하면 보통 이렇게 안 하고 돈을 빼돌려가지고 딴 데 갖다 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간이 큰 겁니까? 아니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도 못 벌었습니다. 네. 1,400억을 거의 한꺼번에 투자를 했고요.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했거든요. 보통 횡령을 감행한 사람들은 갑자기 많아진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모 씨는 대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매매했단 말이죠.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을 10월 초에 7% 넘게 사들였는데 예. 이때 시장에 슈퍼개미가 등장했다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또 투자 시점도 참 웃기거든요.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거라는 지라시가 시장에 돌았고요. 예. 주가가 급등할 때 사들였습니다. 음. 근데 이게 또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버렸고 예. 이후 주가 상승이 신통치 않게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이모 씨가 12월 중순까지 5-6차례에 걸쳐서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데 예. 자신이 산 가격보다 낮게 팔았어요. 어. 그렇다 보니 한 15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모 씨가 주식을 판 다음 동진세미캠 주가는 30% 이상 현재 올라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돈을 채워놔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었는지를 지금 경찰 조사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소문에 한탕 벌어보려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금괴는 1kg짜리 금괴 850개를 사들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 검거되면서 450개가 압수가 됐습니다. 네. 나머지 400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하고요. 예. 이 금괴도 한 곳에서 다 사들였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금거래소 직원이 횡령뉴스 사고를 접하고 제보를 하면서 이 이모 씨가 타고 왔던 차량을 쫓아서 결국 오늘 자기 집에서 검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갑자기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처제 부부에게 건물을 이 이모 씨가 증여한 것으로도 알려져서 과연 이 건물이 횡령한 자금으로 사들인 건물인지 뭐 이런 것도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도 크고 무모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횡령한 1,880억 가운데 어느 정도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쪽에서는 1,500억 원까지도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회수된 돈은 그 이모 씨의 증권계좌 잔고에 252억 원가량이 남아있어서 이게 동결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450개 정도의 금괴. 예. 이거는 금괴 하나가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1kg짜리가. 예. 그래서 시가로 보면 한 300억 원 정도가 되니 한 550억 정도는 회수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당장 금괴 나머지를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제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들인데 네. 문제는 이 부동산 매입 시점하고 예. 그리고 이미 증여를 해버려서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어떻게 다시 회수해 올지가 관건인 거죠. 매입 시점이 횡령 전이라고 하면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쪽에서는 주장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이미 증여를 받은 쪽에서 우리는 증여를 받은 거니까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전액 회수는 사실상 힘들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한 150억 정도는 손해를 본 상태고요. 이 횡령 금액이 오스템 임플란트 자본금의 91.8%나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자본금과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다른 거여서 회사 측에서는 회사를 돌릴 현금은 풍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은 오스텔em 임플란트 투자한 주주들이 가장 걱정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는 중지돼 있고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네. 혹여 상장 폐지라도 된다면 주식이 한순간에 거의 휴지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잘하는 우량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속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장 폐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무세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공범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건으로 퍼질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더 문제는 이게 결정되는 데까지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설령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 뒤에 재개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은 네. 이걸 찾지도 못하고 그렇죠.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게 됩니다. 네. 지금 네. 거래소하고 금융당국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는 수사 결과를 좀 바라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자금 회수 등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봐야 되니까요. 네. 금융당국도 오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조금은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도 개선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무관리 허점이라든지 외부 감사의 허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량한 투자자들이 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정이 좀 필요하고 회사 측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읽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9도라 평년보다 0.4도가 낮았지만 낮 기온은 3.3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1.2도가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6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고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